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혼밥, 혼술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죠? 전민기 팀장님.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봤더니 네. 빅데이터상으로 분석한 결과 처음 등장한 게 2011년이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관련 키워드 보면 이제 혼밥, 혼술, 혼행, 혼자 여행 떠나는 거죠. 혼영, 이건 혼자 영화 보는 거고, 뭐 혼족 앱, 혼라이프, 셀카, 혼스타그램, 뭐 셀기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셀기꾼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혼자 사진 찍으니까 셀카가 사기처럼 나온다. 그러니까 네.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르게. 이게 예. 모사시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셀카와 사기꾼의 합성을 해요. 그렇죠. 우리 배 네. DJ님이 마치 뭐 비처럼 나온다든지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20년 전에 비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이 많이 보이고요. 혼밥, 혼술, 혼영, 혼행 순으로 언급량이 많습니다. 지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혼밥이 94만 건, 네. 혼술이 66만 건, 혼영이 27만 건, 혼행이 10만 건 정도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혼영이 혼자서 영화 보는 거. 그렇죠. 자, 혼밥, 혼술, 혼영, 혼행 굉장히 언급량이 많은데요. 여론조사상에서는 혹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한국리서치에 조사하고 있는 TGI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80개 도시에 만 13세에서 69세를 네.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저희가 본인이 해본 경험이 있는 혼라이프의 내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전히 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혼밥 네. 46.8%, 그리고 혼쇼핑이 이제 30.3%, 네.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자 카페 가기 혼카페 19.5%, 다음에 혼술 우리 18.8%, 혼영 혼영화죠. 네. 혼영화. 11.6%, 그다음에 혼행 여행 5.2%, 그다음에 혼공연이라고 이제 문화 활동을 혼자 하는 활동이 2.7%로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순서는 빅데이터와 비슷한데 혼쇼핑, 혼카페가 상당히 또 흥미로운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혼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이제 이게 빅데이터 상하고 좀 다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조사에서 사실 이제 혼밥이나 혼술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조사에서 특징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라서 국민 전체의 어떤 대변을 하는 데이터보다는 특정 계층을 주로 이제 디지털 라이프에 일상화된 사람들을 하는 게 많이 나와서 네.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보다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고요. 네.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혼밥 관련해서 네. 일단 혼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대 들은 63.1%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반면에 60대는 이제 33.4% 정도니까 3분의 1만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혼밥은 1인 가구 같이 비자발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로 보여 있고 1인 가구 아닌 다인 가구의 경우에도 45.6% 정도가 혼밥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상화된 하나의 뭐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재밌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지역적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우리가 도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도시 단위를 읍면 단위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52.7%로 혼밥 경험이 있는 반면에 네. 호남 지역, 이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특징은 25.9%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역적 정서의 차이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좀 만들어내고 궁금증을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네. 쪽이 1인 가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20대와 30대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네. 주거를 이제 경기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많고. 뭐 충분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수도권, 여기 이제 수도권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가 52.7이지만 수도권은 네. 51.9%예요. 수도권의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혼밥이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반 시설 네. 충분히 있지 않느냐, 식당이나 그 외의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난 거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또 혼밥에 대한 빅데이터상의 감성어, 긍부정은 또 어떻게 나왔나요? 예전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2011년만 하더라도 네. 감성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다, 먹기 싫다, 외롭다. 네. 너 혼자 밥 먹는 거 괜찮아? 이때는 사실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야 혼자 먹게 되는 경우 이런 게 많았어요. 자의가 아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예,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혼자 먹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감성어 긍부정 비율도 66.3 대 13.4로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습니다. 긍정이 상당히 높네요. 예, 네. 좋다, 맛있다, JMT. 요새 뭐 이 말 써도 되나요? 어쨌든 존맛탱이라고 해서 젊은 네. 친구들이 아주 맛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예쁜, 좋다, 뭐 즐기다. 부정 감성어는 외롭다, 맛없는, 왕따, 싫다, 귀찮다, 비정상 이 정도인데 지금 긍정 비율이 확실히 높잖아요. 네.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혼밥에 대한 인식 자체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혹시 최근에 그렇다면 혼밥 즐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있나요? 그래서 실제 네. 혼밥을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네. 분식점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고깃집,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같이 이제 회식을 하거나 누군가 먹어야 되는 그런 곳, 그 외에 이제 다른 네. 식당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봤더니 불행하게도 저희가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네. 최근에 한 2년 반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걸 봤더니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혼밥 경험은 조금씩이라도 늘었습니다. 아. 세 영역 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크게 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점, 편의점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 2017년도에는 34.4였다가 네. 최근 2019년 우리 상반기의 경우가 37.9%이기 때문에 약 한 3% 정도, 3.5%가 늘었죠. 네. 이거를 이제 얼마큼 늘었다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일행이 있습니다만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과 뷔페에 혼자 가서 먹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시도를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네. 고깃집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 디지털 라이프에서 네. 새로운 경험이라는 특성들이 좀 타나고 있어서 이건 아마 빅데이터에서도 그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혼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혼밥 메뉴나 레시피, 맛집, 메뉴 추천, 먹스타그램 뭐 이런 단어 보여요. 뭐냐면 네. 예전엔 혼자 먹으면 대충 먹었잖아요. 있는 그렇죠. 반찬 꺼내가지고 네. 이제는 맛있게 먹겠다는 겁니다. 아. 네. 뭐 식당을 가더라도 맛집 찾아서 가고 네. 집에서 혼자 먹더라도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 찾아서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먹어도 메뉴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 먹는 경우는 맛집을 선호하고 혼자 먹어도 당당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모습. 네. 예전에는 사실 혼자 먹으면 괜히 누구 오는 척하고 휴대폰 보고 긴장되죠. 그렇죠. 네, 알아볼까 그게 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혼밥은 주로 점심이 81,000건으로 가장 많이 점심에 먹는 걸로 보이고요. 저녁, 그다음에 아침 순인데 사실 아침은 거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이거는 언급량이 좀 상대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혼밥 메뉴로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재밌어요. 네. 1위가 밥, 2위가 고기, 그다음에 김치, 떡볶이, 라면, 초밥, 파스타, 네. 맥주, 찌개 뭐 쭉 나와서 아. 없는 메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김밥이 17입니다. 예전엔 사실 네. 혼자 먹으면 김밥 많이 먹었었는데 그랬죠. 언급량이 뒤로 쭉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혼자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고 2011년 당시에는 라면 김밥이 대세인 것과 비교했을 때 난 이제 혼자 먹어도 모양 빠지지 않게 먹겠다. 역시 고기네요. 네. 고기입니다. 근데 예. 이 랭킹에서 제일 정말 주목되는 건 네. 고기가 2위예요. 그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SNS에 올릴 때 네. 고기, 소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위주로 이제 올리다 네. 보니까 네. 마치 이게 가장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언급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밥을 게임처럼 즐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혼밥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준 상무님. 네. 보면 예전에는 마치 누가 올 것처럼 저쪽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옷도 걸어놓고 왜 안 오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고개를 이렇게 막 내미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비자발적인 혼밥 어떨까요?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혼밥을 하는데 혹은 뭐 혼 라이프에 여러 가지는 하는데 그게 진짜 좋았느냐? 혼자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하는 게 더 좋아하느냐? 네. 이 두 가지를 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자발적 혼밥과 비자발적 혼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분되게 나타납니다. 네. 주로 이제 혼밥을 하는 국민들이 뭐 혼밥을 즐긴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패스트푸드나 분식집 같은 혼밥 경험자들은 19.4% 정도가
혼밥하는 게 더 좋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대로 고깃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같은 경우는 혼밥을 즐기는 것이 8.5% 정도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직도 실제 밥을 먹을 때 혼밥보다는 네. 다른 사람과 같이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게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특정 음식의 경우에는 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SNS 이런 활동, 인스타그램 네.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혼자 먹어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혼자만의 아름다운 영상을 찍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깃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혹은 뷔페 같은 곳에서도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밥을 먹는 게 이제 어떤 개인 취향에 의한 인간 활동이긴 하지만 아직도 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먹는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혼밥에 이어서 혼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혼술은 사실 쉽지 않는 거죠. 혼밥에 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약 30대 24.1%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60대는 13.8%만 혼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밥과 같이 1인 가구가 네. 32.5%로 3분의 1 정도가 혼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인 가구 경우에는 17.7%로 약 절반 정도만 혼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혼술 관련해서요? 혼술도 곧 죽어도 맛집입니다. 아. 혼자 술을 마셔도 맛집 찾아가는데 사실 요즘 SNS상에서 맛집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네. 여행지를 이제 분석해봐도 맛집, 맞지. 뭐 어딜 가든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술 먹는 것도 맛집에 가서 먹고 네. 이것도 사실 자랑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혼자 술 먹는 것도 분위기 있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또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음. 감성어 긍부정 비율은 74대 11로 혼밥보다 긍정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더 높네요, 혼술이. 예. 네. 그 긍정 감성어가 좋다, 즐기다, 부럽다, 역시나, 존맛행, 네. 맛있다, 예쁜. 부정 감성어는 스트레스, 외롭다, 힘들다, 심심하다, 우울, 싫다, 좋아하지 않는다. 혼술은 보니까 행동이 자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감성어가 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혼자 술 마시는 것도 네. 우리 국민들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는 혼술도 상당히 일반화됐네요. 네네. 아, 혼밥도 알아봤고 또 혼술도 알아봤는데 빅데이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런 혼 라이프라 그러죠.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김상무님? 글쎄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네. 뭐 다음에 이제 뭐 사회학적 혹은 뭐 이제 심리학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가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생각이 이 혼라이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이고 치열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나타난 반사작용이 아니냐. 네. 너무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거를 좀 잠시 적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발적 유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이제 혼자만의 네.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접촉 중독을 시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네. 항상 뭔가에 온라인상에 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혼라이프라는 것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열한 삶의 하나의 어떤 휴식이 홈라이프라는 특성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부대끼다 보니까 이렇게 혼밥, 혼술할 때가 나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신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유에서도 얘기할 텐데 다른 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가설은 네.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이 셀카, SNS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게 네.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2009년부터 18년까지 약 10년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고민스럽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이 2009년도에 그런 긍정응답 비율이 23.2%였는데 네. 2018년도에 45.4%로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남의 의식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2013년입니다. 13년도가 20%대에 있던 긍정응답률이
갑자기 40%로 뛰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SNS를 절정적으로 아주 많이 이용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때거든요. 외로움이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어떤 외로움인지 외로움의 네. 형태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네. 그래도 이 남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의식하다가 보면 지나치게 이게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 과도한 의식을 벗어나고 싶은 나만의 시간인 거죠.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현대인의 삶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좀 외로움도 적어졌다.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전명기 팀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글쎄요, 트렌드. 뭐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현실적으로 볼 때 법카 사용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회식도 네. 줄었고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밥 먹으라고 주던 돈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 그럼 선배들이 내 주머니에서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관태기라고 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관계 맺는 거에서 어떤 권태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SNS를 통해서 사람과 접촉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밥까지 또 같이 먹으면서 피로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저는 원인으로 정말 봅니다. 예. 달라진 인식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관계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밥은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랑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혼자 먹지만 누구랑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밥 먹을 때 보면 다 휴대폰 하면서 가족끼리 밥 먹어도 다 따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실제 그런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혼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네. 스마트폰을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혼 라이프의 경험이 높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듣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혼라이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리서치의 김기주 상무,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